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만 배럴의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그 내용이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확히 도출된 내용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나왔어야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레우 고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액트지오가 분석한 모두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석유가 실제로 매장되어 있는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기반함, 그 위에 저류층, 덮개암, 트랩 등 이 4가지 구조를 모두 갖춰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동해, 그러니까 이 영일만 심해에서 이 같은 요소들이 확인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탐사 과정에서 발견한 총 7개의 유망 구조에서 앞서 정부가 밝혔듯 최대 140억 배럴의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이런 유망성을 보고 이미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다는 사실은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 이는 리스크를 의미할 수 있지만 시추를 해야 리스크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마지막 방법은 시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And the only way to test that now is for drilling. So to summarize, the Ulan Basin is highly prospective, has the presence of all the key main elements already tested in wells. The prospects identified show great potential for being trapped and potentially have hydrocarbon saturation on them. And not only that, these early results are already calling attention of important international oil companies. 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러나 다만 지금 아쉬운 부분은 탄화수소 누적과 관련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시추를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추를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가능성을 여기서 우리가 배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추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탐사 성공률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20%의 수치, 이것이 과연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를 두고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0%면 80%가 실패할 확률이기 때문에 이건 낮은 거다, 성급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브레우 고문은요, 이 20% 수치는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5년 동안 발견된 유정 중에서 이 가장 매장량이 큰 가이아나 리자 프로젝트의 탐사 성공률이 당시 16%에 불과했던 점을 부연을 했는데요. 다만 이 아브레우 고문도요, 20%의 이 성공률이란 80%의 실패 가능성도 의미하는 것이다 라면서 결국에는 이 연말에 시작된 시추 작업으로 이 최종 판결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서도 약간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이 더 있습니다.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습니다. 동해 탐사가 장래성이 없다며 철수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액트지오는 유망성이 높다고 판단했느냐, 이거 양측의 입장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야권에서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이 나왔죠? 네, 우드사이드는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입니다. 이 우드사이드는요, 2007년부터 한국의 석유공사와 공동 탐사를 벌여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본 일부 지역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우드사이드의 반기 보고서를 보면요, 이 탐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면서 더 이상 장래성이 없는 광구에서 철수하겠다고 돼 있었고, 여기에는 한국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미 장래성이 낮다고 판명난 곳에서 다시 탐사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네, 여기에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우드사이드는 인수합병 등 문제로 사업 철수를 한 거고, 또 시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인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했다면서요. 지난해 1월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이후 축적된 자료를 액트
액트지오가 분석해서 유망 구조로 도출했다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이 아브레우 고문은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철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우드사이드는 조기 철수로 탐사 자료를 심층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고요. 석유공사 측도 오늘 재작년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통보한 이후에 운영권을 넘겨받아 이후 국내 석유 탐사 불씨를 살리고자 액트지오사를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추가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드사이드는 조기 철수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액트지오사의 고문이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액트지오사의 전문성, 규모에 대한 의문도 있었죠. 본사가 미국 가정집이다, 1인 기업 아니냐 등등의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관련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 목소리 확인하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회사 판단이 맞을까요? 두 회사의 본사 전경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정집이 본사이고 연매출 하나 3,800만 원의 듣보잡 액트지오사, 23조 940억 원 매출의 직원 4,500명 이상의 우드사이드사, 아무래도 찜찜합니다. 베리베리 스트레인지합니다. 자, 아브레우 고문 1인 기업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을 텐데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아브레우 고문은요. 오늘 자사인 액트지오를 둘러싼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네. 논란이 된 회사 주소는 자신의 자택 주소가 맞다면서도요. 이 컨설팅을 기반으로 한 전문 기업의 특성을 들면서 1인 기업 지적에 반박을 한 겁니다. 사업 범위가 분석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규모가 작고 이 직원들이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등에 흩어져 있으면서 아까 자택 주소였던 미국 휴스턴에는 소수만 있고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The design of the ActiGeo is to be a new breed of consulting companies, adapted for the new world, where the petroleum resources are getting less and less, the prices are getting more challenging, and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are decreasing their staff. The fact that the big companies are decreasing staff means there's a lot of really good talent out there around the world. 자, 액트지오는 지금 분석에 전문적인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큰 건물, 규모를 회사의 규모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아브레우 고문이 오늘 설명을 덧붙여 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자회견을 놓고 학계나 전문계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을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학계나 전문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좀 접촉을 해봤는데요. 한 전문가는 저희 TV조선에 이 유망 구조 도출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서 액트지오사가 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망 구조를 도출해냈다는 점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제시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이 앞서 불거진 액트지오사의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그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의심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누적된 데이터를 이 토대로 그동안 이제 정상적인 어떤 분석 단계를 밟아온 것 같다면서 네. 그 마지막 단계인 시추, 결국 이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석유나 천연가스가 있을 만한 구조와 그다음에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했고 그 평가 결과 여기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아브레우 고문 기자회견 여러 의혹들이 해소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아브레우 고문을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나 학계 측에서는 성공률 20%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고 이제는 시추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시추가 정확한 답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